안녕하세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의 전재균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시 한 편 읽어드리고요. 노래 듣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시에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한 편 읽어드리는데 이 시는 수원 시민이 쓴 나풀거리는 찬란한 것들이라고요. 시민들이 직접 쓴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님이 써주신 글인데요. 계절이 바뀌면서 내 마음도 바뀌었네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같이 낭독을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내 마음도 바뀌었네. 김진호. 지금은 여름 방학이 코앞에 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 지나고 여름,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바뀌었다. 1년이 지나면 내 나이도 바뀐다. 1년, 계속 지나다 보면 그때쯤 나도 성인이다. 내 미래가 궁금하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에 할 일을 해야 한다. 난 어린이가 가장 좋다. 꽃이 떨어지고 해가 쨍쨍, 나뭇잎이 떨어지고 팽팽 눈이 온다. 계속 내 마음이 바뀐다. 왜일까? 점점 내 모습도 바뀐다. 왜일까? 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쭉 기다린다. 내 앞에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미래 내가 꼭 만나겠지. 이런 시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입니까? 자기의 미래를 기다리는 그런 시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인원의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 노래 듣겠습니다. 강인원의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저는 전재균이고요. 매주 화요일날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활동하는 봉사활동들 많거든요.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마을 만들기, 새마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일부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또한 시민들이 봉사하는 활동도 소개시켜드리지만 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내용도 일부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더욱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에 건의하는 건의 내용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시민들의 건의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시민이 시에 건의한 내용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유팩, 폐건전지 집중수거 시스템 제한 이랬습니다. 우유팩, 폐건전지 집중수거 시스템 제한, 그러니까 기존의 우유팩, 폐건전지를 수거를 해왔습니다. 안 한 건 아닌데 더 좀 집중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봐서요. 무엇이 특별한가라고 봤더니 이랬습니다. 참여업체의 인센티브도 시에서 적정하게 보상해주면 더욱 좋지만 어려우면 착한 기업, 친환경 기업 등을 인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착한 기업, 친환경 기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업들도요. 시민들 가까이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매출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착한 기업, 친환경 기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수원시 직원들이나 통장 등의 전체원들이 아파트나 우유 대리점, 카페 등에 가서 모아오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이랬는데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민들이 다 봉사정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 내용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이분이 원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모아서 시에 가져다 주거나 하면 뭔가 각자의 고생이 많아 보이고 거점만 확보하여 잘 운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 같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즉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유팩이나 건전지를 가져가면 화장지나 건전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하나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우유팩 폐건지전 집중수거 시스템을 제안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고무적이고 박수를 쳐드릴 만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강승모의 무정브루스 듣고 오겠습니다. 강승모의 무정브루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이 시에 건의한, 그러니까 수원시에 건의한 내용들이 세비톡톡에 있는데요.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립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킥보드 속도 제한 지도 이랬습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분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킥보드 속도를 25km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25km도 사실은 걸어다니는 시민 입장에서는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 구역, 노인복지관 등 이런 구간에서는 25km보다 속도를 더 늦추도록 수원시 킥보드 속도 제한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시민들이 직접 속도 제한 지도를 만들어서 서로 지킬 수 있도록 하잖아요. 법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법보다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정말 획일화된 이 키로수 제한보다는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한 만큼 속도 제한을 만든다는 것도 굉장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계속해서 많은 건의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이 선생님께서 제안한 수원시 킥보드 속도 제한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요. 야,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꾼다고 저는 봐줘서요. 킥보드 속도 제한 지도, 이야,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DJ 덕의 DJ 덕과 춤을 듣고 오겠습니다. DJ 덕의 DJ 덕과 춤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방송인데요. 저는 매주 화요일날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의 전재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은요, 시사 프로그램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봉사단체들의 활동 내역을 일부 소개시켜드리기도 하고요. 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내용도 가끔 소개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시에 건의하는 내용들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유익한 그런 방송을 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이 시에 건의한 내용 중에요, 늘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를 더 건의해 드린다면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흡연구역에 담배꽁초 포인트 자동 수거함 설치 개발을 건의드립니다 이랬어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수원시와 담배인상공사는 무작정 담배값만 올릴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후환경 변화 대책을 위해서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흡연구역에 이런 시설부터 개발해서 설치해 주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이렇게 하셨어요. 담배꽁초 물론 흡연가 입장에서 보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다 버리기도 그렇고 흡연 장소에 가서 버려도 그렇고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담배인상공사에서 아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배꽁초 수거 기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공모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을 바꾼다는 것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2NE1의 파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2NE1의 파이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이 방송은요, 수원 시민이 세비톡톡에 시민들의 건의한 건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이 시간들이요, 건의한 내용을 공론화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말입니다. 수원시의 자원봉사자가 무지하게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는 매년 수많은 자원봉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방법을 개선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원시는 매년 우수 자원봉사들에게 해외 연수를 올해는 중국,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국내 연수를 올해는 김포로 다녀왔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냥은 아니죠. 그러나 우수봉사 연수 참가자가 극히 소수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에서는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수 자원봉사들에게 영화 관람권 1인당 2매를 지급하여 좋은 반응을 보인 적이 있고 수원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확보된 연수 예산을 수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영화 관람권이나 프로스포츠 입장권, 수원페이로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해달라 이런 게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확보된 예산을 수원에서 집행해서 수원 경제에 도움이 되고 수원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해외에서 참가자 자비 50%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고 더 많은 다수 우수 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 혜택 기회부여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이고 수원 프로구단 활성화에 기여가 되고 담당 공무원도 업무가 경감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담당 공무원 업무가 경감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 기대 효과 부분에는 분명히 효과가 일부 있을 걸로 공감해집니다.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법으로 영화 관람권이나 또는 프로, 축구, 야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티켓으로 하거나 아니면 수원페이로 지급하는 방식을 한다면 분명히 변화는 올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015B의 신인류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015B의 신인류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 시민이 수원시에 건의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의견 내놓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수원시 곳곳에
블럭 놀이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이건 분명히 놀이방 얘기 나오면 엄마의 목소리일 겁니다. 엄마의 의견일 거예요. 수원시에 8년을 거주하고 있는, 육아하며 살아가는데 수원시만큼 장난감 도서관이 많은 곳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장난감은 영아나 유아의 장난감이 많아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빌릴 수 있는 장난감 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아이도 성장함에 따라 발달에 필요한 장난감도 자꾸 바꾸고요. 특히 블록 조립 같은 건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구입하기도 부담이고, 빌리려니 블록 조각이라도 잃어버릴까 분실 우려로 장난감 도서관 대여도 망설이게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블록 놀이방이 수원시 곳곳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수원시 호메실동에 위치한 능실사회복지관 블록 놀이방을 이용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수원시 곳곳에 블럭 놀이방이 생겨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창의력을 키우고 집중하며 블럭을 조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블럭 놀이방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SES의 You 듣고 오겠습니다. SES의 You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주주 코너예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요, 수원 시민들이 수원시에 건의한 내용을 세비톡톡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무려 세비톡톡에 가입한 수원 시민이 30만이 넘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가입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시사 프로그램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사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봉사하는 봉사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시에 건의한 내용도 있겠지만 시가 시민들한테 알고 싶은 내용들도 일부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우리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발전하는 이런 모습들도 가끔은 소개시켜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시에 건의한 분이 누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호메실 반려견 놀이터 운영시간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메실 반려견 놀이터 시설을 여름 하절기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 혹은 야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려견이 있는 가정의 입장에서 반려견 놀이터 시설을 늘 아주 감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의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18시인데 여름에는 이 운영 시간 동안 계속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치솟을 때가 많아서 반려견 놀이터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도 더위가 너무 심해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이후로만 온도가 좀 낮게 떨어지니 계절 특성에 맞춰 하절기에만 저녁, 밤 시간대에 추가적으로 반려견 놀이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랬네요. 맞죠? 그런데 물론 운영의 묘는 어떤지 지금 말씀이 안 계셨지만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8시인데 그때는 너무나 더운 날씨가 심하니까 좀 일찍, 그러니까 7시나 8시 또는 저녁 7시나 8시, 9시 이런 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은데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게 아쉬울 겁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공감하는 마음 같이 하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2PM의 I'll be back, I'll be back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2PM의 I'll be back
책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시민 건의를 하나 더 읽어드릴 텐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걷기 메타버스. 이건 좀 신기해 보여서요. 제목 자체가 걷기 메타버스가 뭘까요? 한번 제안하신 분의 글을 쭉 읽어드리면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민 걷기 게임을 제안합니다. 드래곤 잡기 메타버스 걷기 게임 수원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수원시민 걷기 증진을 위해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1. 기획 의도 건강 앤 재미융합 걷기를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몬스터를 수집하는 재미 제공, 현실과 가상의 연결, GPS 기반 현실 지도 플러스 AR 증강 형식을 활용한 몰입형 플레이, 메타버스 확장성, 유저들이 모여 협력, 경쟁하는 가상 커뮤니티형. 2. 핵심 콘셉트, 걸음수, 경험치, 유저의 실제 걸음이 게임 캐릭터 성장의 직결, 지도 기반 몬스터 출현, 실제 위치에서 몬스터가 나타나고 AR 모드로 잡을 수 있음, 메타버스 허브, 가상 광장, 플레이어가 모여서 거래하고 배틀하고 이벤트 참여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소리가 사실은 좀 가물가물해요. 제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몬스터 기반 걷기라고 하는 부분을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걷기를 하는데 몬스터 게임, 드래곤 잡기 메타버스 게임을 한다면 더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커뮤니티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가상과 현실의 게임을 도모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이벤트도 하고 참여도 굉장히 독려하고 이런 식의 걷기 메타버스를 제안하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제안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공유가 되거든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2AM의 잘못했어 듣고 오겠습니다. 2AM의 잘못했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제안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은 특히 휴일, 국경일에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인데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 운영을 줄이고 학교가 쉬는 날에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학교가 쉬는 날에 개방하는 게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국경일 휴일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특히 국경일에는 도서관 포함 모든 공공기관이 문을 닫아서 아이들은 거리를 방황합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쉬는 날에 모여 활동하게 됩니다. 주로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그렇죠. 그런데 특히 국경일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도서관, 박물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만이라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경일에 적극 개방하면 좋겠어요. 청소년 문화회관만이라도 개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쩌는 때 국경일에.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김광진의 편지 듣겠습니다.